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큰 일교차, 건조한 날씨, 그리고 황사바람 때문에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탈모가 진행되면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자신감이 떨어져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래내 피부과 모발 이식센터 강광영 원장과 함께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탈모 환자, 충분한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탈모란 어떤 거고 탈모는 왜 발생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반적으로 저희 몸에서는 네. 정상적으로 머리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탈모라고 하는 부분들은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지고 이게 원상 복귀가 되지 않는 것을 탈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탈모에는 이제 급격하게 빠지는 원형 탈모증과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유전성 탈모, 흔히 이제 대머리라고 하는 그런 탈모가 있습니다. 이런 그 원형 탈모증은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반면에 유전성 탈모들은 치료가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예. 어떤 분들은 탈모가 뭐 적게 진행됐다가 나중에는 머리가 많이 빠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이런 부분은 어떤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보통은 이제 원형 탈모증이라고 하는 네. 그런 탈모는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아침에 자고 났을 때 머리를 잡아보면 쑥쑥 빠진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는 이제 원형 탈모증인 경우가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유전성 탈모, 흔히 대머리에서 탈모가 진행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 머리가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머리가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머리를 빗질을 해도 굉장히 머리가 말을 안 듣고 그랬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는 머리를 빗질을 했을 때 잘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얼굴을 사진을 찍어봤을 때 이마가 점차적으로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이런 그 유전에 의한 대머리인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본인은 이제 원래부터 이마가 넓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탈모가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인상을 써보게끔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찌푸리거나 네. 위를 쳐다보게 하게 되면 얼굴인 부분은 이제 대개는 주름이 잡히게 되고요. 예. 그렇지 않고 이제 두피였던 부분들은 주름이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런 남성형 탈모가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보면 상당히 그 두피 부분이 이마로 혼동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남성형 탈모는 이제 유전성 탈모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탈모 양상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부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초기에는 M자 형태로 탈모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정수리 부위에서 또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이제 여성형 탈모에서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타입이 있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최종적으로는 앞쪽에서 M자 형태와 지금 위쪽에 그 정수리 쪽에 탈모가 만나서 결국은 이제 양 측면과 뒤쪽 부분에 머리만 남고 탈모가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예.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남성형 탈모인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바르는 약과 네. 먹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고, 최근 15년 전쯤에서부터는 남성형 탈모에서 먹는 약도
치료 방법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이런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런 그 바르고 먹는 약은 치료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내지만 네. 중단을 하게 되면은 치료 그동안 유지됐던 머리들이 어느 시간 안에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약물 치료라든지 약물을 바르는 치료 같은 경우는 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약물을 평생 먹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탈모로부터 조금은 편해질 때가 있게 되는데 그 시점까지는 먹는 것이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 취직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결혼을 한다든지 할 때 머리가 있으면 조금 본인이 더 활발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먹는 게 좋지 않냐 이제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좀 수술적으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남성형 탈모에 이제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에 이제 굉장히 해봤을 때도 효과가 없고 예. 또 이제 지쳤을 때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은 기존의 그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에 비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또 심어진 부분에 머리가 새로 자랐을 때 이 머리는 옮겨 심어진 부위에서 영구적으로 자라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발 이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모발 이식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기존의 모발 이식은 이제 뒤에서 절제하는 방법으로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을 절개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했고 최근에도 이러한 절개 방법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자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뒤쪽에 절개했던 방법들이 흉터가 남고 또 수술 후에 하루 정도 통증이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비절개라는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두피째 떼냈던 방법을 절개법이라고 하면 네. 비절개법은 모낭을 하나씩 뽑아서 수술을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그 비절개 방법은 이제 통증이 좀 적게 되고 예. 흉터가 적게 남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탈모 부위가 넓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비절개법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수의 모발을 채취하기가 힘들고 또 가는 머리인 경우는 이런 비절개법으로 했을 때 어떤 생존율에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탈모가 진행될 때 어느 시점에 모발 이식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언제 하면 좋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분은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된 뒤에 앞으로 탈모가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러지만 저는 이제 이런 탈모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하기보다는 탈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로 보는 편입니다. 탈모가 조금 진행됐어도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네. 활동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더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탈모가 많이 진행됐는데 어떤 분들은 이 탈모 진행된 걸로 인해서 본인이 굉장히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탈모가 많이 진행됐어도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모가 진행된 정도보다는 탈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 모발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 혹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이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시간과 또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의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술은 굉장히 쉬운 수술이고 수술 후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수술과 같이 소독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밥 풀르고 그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손질을 이렇게 처치를 해주게 되면
특별히 그 수술 후에 어떤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많은 분들이 이러한 탈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탈모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보다 더 그 과학적이고 또한 그 입증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런 탈모가 있을 때 좋다라는 물질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서 과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하고, 탈모가 있을 때는 전문가를 찾아서 적절한 방법, 본인한테 맞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에서 7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는 동안 목이나 어깨의 통증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6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깨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만 대부분 단순한 어깨 결림이나 오십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과 함께 운동으로 극복하는 어깨 통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적신호 어깨 통증. 원인과 증상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운동으로 극복하는 어깨 통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운동으로 극복하는 어깨 통증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나이 들면서 큰 소리를 치고 사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20대는 학벌이 좋은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네. 30대는 직장이 좋은 사람들, 40대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대는 건강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젊었을 때는 돈이 크게 보이고, 네. 또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우선이겠죠. 지금 어깨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10년 전 모습은 어땠을까요? 10년 전에는 아마 어깨도 안 아프고 일만 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당당한 어깨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어깨는 살아있으면 누구나 아프게 마련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어깨 통증이 오게 되면 치료를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들이 또 다르고, 오늘은 운동으로 치료하는 어깨 통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으로만 어깨 통증이 좋아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어깨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깨 통증은 나이 들면 누구나 찾아오는 어른들의 홍역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네. 그것도 젊어서부터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내 몸은 자연의 축복이지만 나이 들어서 몸은 내가 만든 작품이다.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어깨 건강을 지켜주는 데는 근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면요.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49세 남자분과 57세 여자분 어깨 속 MRI입니다. 두 분 다 힘줄이 떨어져 있지만, 네. 49세 남자분은 까만 부분이 어깨 근육입니다. 힘줄이 떨어져 있지만 근육이 아주 근육량이 많고, 예. 반면에 57세 여자분은 하얀 부분이 지방입니다. 이렇게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얼마 없으면서 지방이 오히려 두껍죠. 네. 그런데 둘 다 힘줄이 떨어져 있지만 치료 결과는 차이가 큽니다. 근육이 더 많을수록 치료 결과가 더 좋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57세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또 지방이 많기 때문에 운동하기도 힘들고 수술할 때도 너무 깊어서 마치 우물 속에서 수술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다양한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깨 통증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어깨 치료는 원인 치료가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깝고 쉬운 통증만 잡는 치료보다는 이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가려면 굉장히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조건 주사도 아니고 무조건 수술도 아닌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또 통증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원인 치료가 치료 결과를 더 좋게 하지요.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다시피 어깨 치료를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원칙이 있는데요. 네.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범위까지는 주사로 치료를 하고 네.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사만으로 안 돼. 이건 운동까지 같이 해야 돼. 또 어디서 어디까지는 이제는 주사로는 안 되고 관절경 치료로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해야만이 재발률도 줄어들고 쓸데없는 치료, 우리가 과잉 진료라고 네. 또 누명을 쓰기도 하는데 쓸데없는 치료도 피하게 되고 치료 기간도 단축이 돼서 환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수술 없이 이렇게 주사와 운동 치료 요법만으로 어깨가 회복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주사나 운동만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어깨 통증은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결국 MRI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게 됩니다. 또 MRI도 결국은 어깨의 그림자일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MRI를 보고 정확한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힘줄이나 다른 부위는 다 괜찮은데 단순히 염증만 문제가 됐을 때는 수술 없이도 주사와 운동만으로도 깨끗이 좋아질 수가 있고 네. 또 이런 치료는 한 2번 정도만 해도 아주 깨끗하게 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어깨 통증이라고 해도 양상이 정말 다양할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면 문제가 될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지금 등 뒤로 팔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직접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엄지손가락으로 척추를 만졌을 때 여자분 같은 경우는 브래지어 끈점까지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닿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돌릴 때 통증이 오고 팔이 허리 근처나 이 정도까지 머물게 되면 어깨가 굳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또 우리가 팔을 똑바로 위로 올렸을 때 곁눈질로 봐도 이 팔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귀 뒤에 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이 팔이 보이게 되면 내 어깨가 굳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단순히 오십견으로만 생각지 말고 내 어깨에 다른 이상은 있지 않은지 정밀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환이잖아요. 오십견. 네네. 근데 이 오십견이라는 질환은 MRI를 통해서만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어깨 이 정도 아픈데 무슨 MRI까지 찍냐고 또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어깨 통증 하나에 반드시 원인 하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햄버거가 빵으로만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재료가 같이 곁들여지듯이 어깨 통증 원인도 오십견 말고도 충돌증후군이나 석회라든가 아니면 심줄파열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쳐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으로 가볍게 생각지 말고 MRI를 꼭 찍어서 내 어깨에 다른 원인들이 복합돼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함께 복합돼 있으면 한꺼번에 해결해 줘야 깨끗이 나설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다른 것은 정말로 깨끗하더라. 단순히 염증과 굳어진 정도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없이도 주사와 운동만으로도 깨끗이 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해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어깨가 굳어진 사람 모습입니다. 근데 어깨 관절 속을 이렇게 초음파를 통해서 보면 관절 주머니가 뻘겋게 성이 나 있죠.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이런 관절 주머니에 약을 넣어서 부풀리게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운동을 해주게 되면 이런 오십견 증세가 깨끗이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를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2주 후에 한 번 더 하게 되죠. 제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러한 치료를 5,000명 정도 실시해봤는데 네. 보통 2주 이내에 90% 이상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치료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문을 여는데 문고리를 잡는데 벌써 어깨가 좋아진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깨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0년 후에 내 어깨는 오늘 먹은 음식과 운동과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결정됩니다. 10년 후에도 건강한 내 어깨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먹고, 또 운동도 식사하듯이 빠뜨리지 말아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긍정적인 생각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늙어는 가도 낡아가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운동으로 극복하는 어깨 통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도시락 싸서 나들이 갈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1년 중 식중독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가 이맘때라고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은 되도록 익혀 드시는 게 좋고요. 음식을 옮길 때에는 아이스박스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건강 수칙 지키셔서 식중독으로 건강 해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닥터 MBC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